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원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순 노사님 모시고 우리 노조법 2조 3조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서 조금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지금 약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독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마 노동조합 친화적이고 또 근로자 친화적인 이러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노동조합 정책 중에 노조법 2조하고 3조가 좀 더 변경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왜 필요한지 노동법의 전문가로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어떤 기종 노동조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고 근로시간도 굉장히 좋고 또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러한 대기업의 하청 근로자나 아니면 1차, 2차 밴더 이런 데는 이러한 대기업에 받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의 약 3분의 2나 한 2분의 1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함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양극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 형태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비록 생산직 사원이라도 기죽 대접을 받고 그만큼 어떤 사회생활이 보장이 되고 또 뭐 결혼이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하도급 업체나 아니면 이렇게 하청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임금 수준도 낮고 또 근로 조건도 나쁘고, 그러고 또 어떤 처우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기업에 근무하냐, 중소기업에 들어가냐, 아니면 또 하청 근로로 일하는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근로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하나중공업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아니면 현대중공업 이런 대형 조선사에도 한 30% 이내가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외주로 이렇게 각 도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일을 하는데 대기업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다. 근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연장 휴일 근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밖에 되질 않는다. 굉장히 좀 좀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극화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비정규직 조치 있고 차별 시정을 한다고 해도 이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 같은 업종에서 일하면은 그 업종의 평균 임금을 평균 어떤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체계가 잡히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근로계약에 대한 어떤 근로기준에 대한 이런 법은 헌법 32조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적 노사관계 이런 노동조합법은 노동법 33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입니다. 근데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정법 2조에서도 보면은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하고 또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청회사들은 이런 대기업에 소속돼 가지고 도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아무리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려고 해도 모든 결정을 대기업 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소기업에서는
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근로 조건은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기업에서는 근로 조건이 예를 들어서 1억인, 그러니까 연봉 1억인데 하청 회사들은 5천만 원도 못 받고 이런 구조가 이제 하나의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노동조합법 2조 하고 3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동자의 어떤 양극화를 예방하고 그 산업별로 어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으로 파업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해 줘야지만이 그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청에서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파업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사업장이 자기들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민사적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민사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로자들은 그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회사들의 근로자는 그 파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하고 3조를 좀 개정하자는 것은 노조법 2조 2항의 그 사용자 개념이 그 어떤 근로 관계가 있는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인데, 앞으로 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하청 근로자도 그 원청을 대상으로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원안이 되지 않을 때에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노조법 3조는 이런 파업으로 인해서 그 원청에 손해가 입었을 때 그 민사 책임, 그 노동조합과 그 대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이러한 그 하청 근로자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보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청은 어쩔 수 없이 하청의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청 수준에 맞는 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그 근로자의 어떤 양극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조합법 2조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또 그 노동조합법 3조 그 민사 책임을 그 어떤 직접 근로관계가 아닌 그 어떤 근무하고 이렇게 직접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용자까지도 이제 어떤 보호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어떤 민사 책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가능하면은 바로 이 그 근로자의 어떤 양극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독일이나 그 네덜란드, 그 외에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그 산업별 그 최저임금제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어떤 뭐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대기업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일을 하든지 그 산업별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만 없이 언제든지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생활이 보장이 돼 있고 어떤 생활의 질이 좀 굉장히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일하다가 대기업에서 이제 고용관계 종료되면은 마치 그러니까 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축자 사자 그 대기업에 매달려서 일할 수밖에 없고, 뭐 휴직이나 뭐 다시 뭐 회사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번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귀족이 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스템을 변경해도 불가능합니다. 이 바로 노동조합법 2조하고 3조가 있을 때만이 그 노동조합의 어떤 양극화를 예방을 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조합법을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러한 그런 또 대리권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공인 노무사 입장에서 이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귀족 노동조합, 귀족 근로자, 천민 근로자 이러한 양극화 개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이 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부권이 행사됨으로써 확정이 안 된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근로자와 이제 하청 근로자 간의 그 격차, 빈익빈 부익부 이거는 평등에도 어긋나고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이 너무 기업화돼 있고 자본의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별 노동자 위주로 좀 체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그 관련 예가 2009년 쌍용 자동차가 그 어떤 구조조정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30인 이상이 그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간에 그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가 그 양극화에 있는데 기존 노동조합에 소속됐던 사람이 그거를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고 다니까 바로 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자살로 뭐 이루어진 이런 사건들인데 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노동조합법 2조하고 3조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하청회사도 자유롭게 파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민사 책임을 면책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대기업의 어떤 임금 구조가 바로 하청회사한테도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체적으로 임금비는 올라갈지 몰라도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어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쌍용 자동차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어느 회사든지 어떤 자기 기능으로 평가받고 이러한 좀 평등한 어떤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런 사회가 갖춰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평등에 입각한 우리 노조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